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신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반드시 감정 앞에는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생각만은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를 이용해서 감정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감정 앞에는 반드시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가 신체를 이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거의 모두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표현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도록 제가 반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라는 표현을 쓸 텐데요, 그만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고 듣고 그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고 신체가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표정과 자세와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표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신체를 이용하는 건데요, 신체를 이용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흡이고요, 두 번째는 표정이고, 세 번째는 자세를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을 이용하는 건데요, 화가 났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신체가 반응하나요? 혈압이 오르고 숨이 거칠어지고 위와 장운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그렇다면 혈압이 오르지 않고 숨이 고요하고 장운동과 위운동이 활발하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혈압이 오르는 거하고 장운동, 위운동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호흡이 예를 들어서 고르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가 될 겁니다. 고요한 호흡에는 고요한 마음이 일고요, 거친 호흡에는 거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방법은 쉽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인식하는 순간 숨을 크게 쉬는 겁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는 것을 한 10번쯤 하면 여러분 마음은 안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나면 지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이 양반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숨을 크게 들이쉰다는 게 그게 잘 되겠냐고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을 알아채는 팔찌를 하시고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알아채고 호흡을 크게 하겠다, 심호흡을 하겠다라고 팔찌를 이용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알아차리면서 숨을 크게 10번 정도 쉬시는 거죠. 심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것은요, 숨을 쉴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들이마실 때 들이마시는 데 집중하고요, 내쉴 때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면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진정이 되고, 호흡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화에서 멀어지고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냥 되는 거는 없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표정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결과물인 거죠. 근데 그거를 역으로 표정 자체를 바꿔서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웃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견디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힘든 일이 발생하면 술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요. 그 일은 술을 먹으면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기분이 언짢아서 술도 먹지 않고 퇴근을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요.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불불 끓는데요. 갑자기 황인영 아나운서라고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황인영 아나운서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굉장히 자기는 해프대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한번 웃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왜 생각났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나서 차에서 웃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웃어지더라고요. 일생일대에 정말 치욕 같은 일을 당했는데 자존심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일이 생겼는데 웃음이 웃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웃고 나니까 그 일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예요.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웃어보니까 웃어지네. 못 견딜 줄 알았는데 웃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웃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스트레스를 상당히 경감하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웃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했는데요. 웃음치료사를 활동하시는 한국웃음연구소의 이요셉 소장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권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권했느냐 하면요. 웃음을 그냥 웃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웃음 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크게 웃으랍니다. 두 번째가 초이상 웃으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와 온몸으로 웃으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고 제가 웃는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3개월 연습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웃는 연습을 한 겁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운전을 하는 동안은 그냥 막 혼자서 크게 계속 웃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에 걸렸을 때는 막 배를 두들기고 손뼉을 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옆에 차에서 보면 좀 쪽팔릴 것 같죠? 근데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쪽팔릴 것 같아 갖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계속 망설였는데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저 사람이 나의 웃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웃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는가 싶어갖고 그냥 막 배를 두들기고 손뼉을 치면서 웃었어요. 그러고서 옆에 차를 흘끔 봤는데요. 정말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을 봤다라고 웃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대부분이 참 저 사람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나 하는 표정을 짓고 어떤 분들은 엄지척하고 엄지를 펴 보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요. 어차피 차 안에서 있었고 신호 떨어지면 나를 볼 이유는 없는 거니까 제 목표는 웃음을 습관적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했습니다. 3개월을 하니까요. 아무 때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3개월을 더 의도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6개월을 연습을 했죠. 지금도 아무 때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웃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하! 자, 제가 하 하면 여러분도 하 하시면 됩니다. 하! 하하!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막 웃음이 안 되니까요. 하! 하하!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웃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웃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다면, 웃음 연습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신체를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세인데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삐딱한 자세로 졸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지적받은 적 있으시나요? 자세가 그러니까 졸리지 하고 혼난 적 있으셨나는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자세가 이래서 졸린 게 아니라 졸려서 이런 자세가 됐습니다 하고 항변을 했지만 사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는 절대 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졸려서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겠지만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의 자세는 어떤가요? 기운이 없고 움직임이 느리고 표정은 굳어 있고 자세는 구부정하고 시선은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울한 자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하고 시선은 상향 15도, 그리고 씩씩하게 걸으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는 방법으로도 자세가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잠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자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신체를 이용한, 즉 호흡을 이용하는 방법, 표정을 이용하는 방법, 자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의 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영상을 보면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 개론이란 이름으로 생각의 다른 이름, 생각의 대상, 생각의 힘, 생각의 범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생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생각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